대만. 인구 2천만 명의 이 작은 섬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이 전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물량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반도체 초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섬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게 되었는지 사이언스 배슬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반도체 개발의 시작. 대만의 반도체 개발사는 1970년대에 시작됩니다. 70년대 대만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발할된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과의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길 원했고, 이는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중국의 생각과도 맞아떨어졌죠. 1971년 7월, 흔히 핑퐁 외교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회담 이후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은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1971년 대만은 유엔에서 자리를 잃고 그 자리는 중국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그 후 1972년 9월 대만은 주요한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73년에 닥친 제1차 오일 쇼크는 대만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당시 대만 경제는 플라스틱 제조와 중공업에 크게 의존하던 상태였기에 석유 가격에 의해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대만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산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이에 1973년 국가주도로 산업기술연구소 ITRI를 설립하여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임무를 부여하는데요. 이 ITRI는 1974년에 전자산업연구소인 ERSO를 설립하며 전자,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대만은 그 시기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미국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불과했기에 고도의 반도체, 전자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IBM이나 벨랩스 등 유명 테크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자들을 초빙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 선진기술을 배우도록 했죠. 이렇듯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R&D 지원을 통해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은 유의미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등장. 서서히 발전하고 있던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탑으로 끌어올린 것은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 덕분이었습니다. 모리스 창은 그 유명한 TSMC의 설립자이자 초대 회장이니까요. 모리스 창은 1931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반도체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기업에 취직한 그는 20년간 근무하며 그룹 부사장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이는 그의 활약 덕분에 당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라이벌이었던 IBM을 밀어내고 업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1985년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모리스 창에게 대만 정부가 손을 내밉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ITRI의 원장직을 제안한 것인데요. 그 제안을 수락한 그는 원장직을 맡으러 대만에 옵니다. 당시 대만은 한창 경제성장 중에 2차 오일 쇼크를 얻어맞고 주춤하던 상태였죠. 모리스 창은 위태위태하던 대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그 당시 막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운드리라 불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당시 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전부 도맡아 했던 것과 달리 주문을 받으면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것이죠.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에서 25년간 재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던 겁니다. 이에 그는 대만 정부와 협력해 파운드리 전문 회사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설계나 마케팅을 하지 않고 반도체 제조에만 집중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둘째는 특정 반도체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설계에 맞게 설비를 조정함으로써 설계 회사들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화된 회사들이 등장했고 이들 모두는 TSMC와 같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0년대의 TSMC의 수익은 매년 최대 50%까지 성장하며 승승장구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설립 불과 10여 년 만에 시장의 리더로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TSMC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역시 ITRI와 대만 정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만 산업은 생산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제품 다양성,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더 유연한 생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는 저세율, 확장적인 국제 개방, 그리고 노동 비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SMC 대 삼성. TSMC는 2024년 1분기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1.7%를 기록하며 부동의 1등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등은 누구일까요? 바로 익숙한 이름,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11%로 1위 TSMC와 많은 격차를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15에서 16%를 넘나들었던 3년 전에 비해 이미 4%포인트 넘게 점유율이 하락했고요. 설상가상으로 구형 반도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은 왜 TSMC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이기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의 완벽한 후발주자라는 것입니다. TSMC는 시장을 일찍이 선점했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7나노, 5나노, 3나노 공정에서 TSMC는 삼성을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며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기술력이 없지 않으나 수율이나 안정성에서 TSMC에게 현저히 뒤처지는 것입니다. 또한 TSMC는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고객사들에게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규모를 보유했으니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투자를 파운드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삼성은 너무나도 많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만 집중하는 반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신경 쓸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규모의 열세는 곧 고객 네트워크의 열세를 의미합니다. TSMC는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같은 주요 고객을 상대하고 있고 삼성은 그나마 남아있던 고객들마저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약 40년간 파운드리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TSMC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삼성이 이 단단한 연대를 깨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대만계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는 거대 기업들인 엔비디아, AMD,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세 기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CEO가 모두 대만계라는 것입니다. 이 덕분인지 엔비디아, AMD, SMCI와 대만의 TSMC는 저마다 수년에서 수십 년 걸친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왔습니다. 즉, TSMC의 성공에는 IT 산업의 격전지 미국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급 대만계들의 지분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은 43,847명이었고 대만인은 21,834명이었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이 2배가량 더 많음에도 정작 IT 업계에서의 활약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대만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대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이를 갈랐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이미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이 등장했기에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만은 달랐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성장했기에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미국에서 뿌리내려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삼게 됐고 그런 그들의 의지가 결과로 반영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털을 잡고 성공한 대만계들은 TSMC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상부상조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계 젠슨 황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엔비디아는 무려 30년 동안 TSMC와 거래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1995년 젠슨 황이 자신들의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모리스 창에게 절박한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젠슨 황의 패기를 높게 사 당시 검증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로 합의하죠. 이렇게 같은 핏줄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대만계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TSMC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것입니다. 결국 대만 반도체의 눈부신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미국에 뿌리내렸던 이민자들이 거둔 빛나는 컬래버레이션이었습니다.